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많은 주민들이 조기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표에는 대통령과 상하원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 투표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운티의 경우 어떤 주민 투표 사안이 있는지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월 대선 투표에 포함된 여러 주민투표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전체에는 3가지의 주민투표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징수된 세금과 요금이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만약 통과될 경우 주 정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징수된 세금과 요금을 해당 목적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이러한 예산들이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전체 예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 및 지역정부의 면책특권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만약 통과될 경우 주민들은 주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조지아에서 주정부와 지역정부는 자신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소송을 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선단체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면제안입니다. 만약 통과될 경우 자선단체가 단일 가족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면제됩니다. 귀넷 카운티에는 2가지 주민 투표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넷 카운티의 대중교통 확장 계획입니다. 귀넷 카운티의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말타 전철 노선을 도라빌까지 확장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과될 경우 30년간 1%의 매출세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위한 특별 세금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입니다. 통과될 경우 공립학교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유지됩니다. 5년간 1%의 매출세가 유지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1997년부터 5차례 통과되었던 바 있습니다. 디캡 카운티에는 1가지 주민투표 사안이 있습니다. 카운티 윤리위원회에 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통과될 경우 윤리위원회 의원을 법원, 카운티 정부 등지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이전에 윤리위원회에 상공회의소, 대학교 등 카운티 정부와 연관이 없는 인원이 포함되었으나 카운티 법원에서 주헌법 위헌 판정을 내렸고 윤리위원회는 현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캅 카운티에는 건설 사업을 위한 특별 세금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과될 경우 6년간 1%의 매출세가 추가됩니다. 조기 투표는 30일까지 진행되며 11월 대선은 11월 3일에 실시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김치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문화와 김치의 매력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후세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목적으로 2020년 김치 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국 준비위원장은 김치 축제 개최에 대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보는 관점에서는 기쁜 일이고 한 곳은 또 왜가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관점에서는 기쁜 일로 생각하고 이를 좀 어려운 가운데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행사 첫날인 20일은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씻고 절이는 준비 기간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행사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또한 600포기를 담글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600포기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세대 정도 이렇게 모여서 좀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방역과 사회 거리두기를 이렇게 좀 준수하는 가운데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총 지금 한 150세대라고 또 말씀도 하시니까 이번 행사 1인당 참가비는 $100이며 참가 신청은 한인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어제인 22일 저녁 제2차이자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차와는 달리 질서 있게 토론회가 진행된 반면 대선 판세를 바꿀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토론회 진행을 맡은 MBC 방송의 앵커 겸 기자 크리스틴 웰커가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지난 토론회보다는 정제됐지만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계속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발언하자 바이든 후보는 같이 죽어가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를 향해 조처럼 지하실로 들어가 문을 잠글 순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세금 신고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뭘 숨기고 있고 꺼리는 이유에 대해 무엇인지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인종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이날 토론을 두고 미 주요 언론은 잽 수준의 공격은 계속됐으나 상대방에게 확실히 타격을 줄 만한 케어 펀치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토론 진행을 맡은 미 MBC 방송의 앵커 겸 기자 크리스틴 월커가 두 후보를 적절히 압박해 전반적으로 토론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월커는 1992년 이후 대선 토론 진행을 맡은 첫 흑인 여성으로 기록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지난 5월 연방식약청 FDA의 긴급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사용되었던 렘데시비르가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식약청 FDA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것으로 렘데시비르는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은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처방되고 있었습니다. 40kg 이상, 12세 이상의 환자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렘데시비르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세 미만의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긴급 사용 승인하에 제한적인 사용만 허용됩니다. FDA는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가 실시한 수차례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기간을 약 5일 줄여주는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자체 연구 결과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WHO는 렘데시비르의 효능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기 위한 패널을 다음 주 소집할 예정이며 3에서 4주 안으로 사용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애틀랜타 스포츠팀의 주요 경기에 대해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가 저번 주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두며 팬들의 승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시즌 6경기 이후 아직도 승리가 없는 팀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동부지구 소속의 뉴욕 제츠만 남게 되었습니다. 팔콘스는 바이킹스와 같은 내셔널 컨퍼런스 북부지구에 속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를 상대로 오는 일요일 시즌 2승 사냥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번 주와 이번 주 내내 디펜스 라인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으로 훈련을 따로 진행하고 몇몇 선수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요일 경기에서 온전한 팀 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지난 일요일 동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토론토 FC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며 11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4경기만을 남겨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동부 컨퍼런스 10위 내에 들어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파이브 스트라이프스는 남은 4경기에서 현재 리그 3위인 콜럼버스 크루, 4위인 올랜도 시티, 13위인 신시내티, 그리고 14위이자 꼴찌인 DC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가 오는 일요일 DC 유나이티드를 잡고 플레이오프 막차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월드시리즈가 이번 주말 3연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와 LA 다저스는 현재 시리즈 스코어 1대1로 각각 1승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3차전에서는 다저스에서는 워커 뷰러, 레이스에서는 찰리 모튼이 선발 투수로 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시리즈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립구장에서 열리게 되었고 텍사스 알링턴에 위치한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로 출전하는 모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시즌 팬데믹으로 인해 구단 스태프들과 팀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며 이번 시즌에 대한 마음가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우투수인 워커뷸러를 상대로 한국인 최초 월드시리즈 안타를 기록한 좌타자 최지만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올해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조조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최다승 신기록인 83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샷 난조를 보이며 최하위권에 자리한 우즈가 과연 타이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임성재는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기록하며 공동 17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1위인 세바스티안 무뇨스와는 4타 차입니다. 조지아주 그린즈버러의 그레이트 워터스 골프 코스에서 열리고 있는 LPGA 투어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서는 데니엘 강과 제니퍼 송이 1라운드 7언더파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LPGA 투어에 신설된 대회인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자가 한국계 선수가 될지 팬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한국 해외파 축구 선수들 일정입니다. 프랑스 리게 1 지롱댕 보르도 소속의 황의조는 이번 시즌 리그 7경기에서 단 1개의 도움만을 기록하며 팀의 주전자리 경쟁에서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열린 랭스전 이후로 3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의조는 오는 일요일 님 올림피크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우영과 권창훈 역시 주로 교체 출전으로 경기에 나서며 주전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지난 시즌 승격한 유니온 베를린을 상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로 팀을 옮긴 뒤 아직까지 잘츠부르크 시절의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황희찬은 마찬가지로 이번 토요일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합니다. 최근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황희찬은 팀의 훈련에 녹아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아직 팀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 내 신규 확진 환자가 74,301명을 기록하며 월드오미터 기준 역대 4번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오늘 오후 신규 확진 환자가 2,269명을 기록했습니다. 조지아주의 1일 신규 확진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9월 19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늘인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70만 7,864명, 누적 사망자는 22만 8,93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4,30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7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저지,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3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4만 7,759명, 누적 사망자는 7,7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2,26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540명, 누적 사망자는 614명입니다.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2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109명, 누적 사망자는 43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1,563명, 누적 사망자는 45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0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지난 출정식에 참가한 임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이 취임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최병일 연합회장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임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예정된 날짜에 이 취임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장 이 취임식은 다음 달 7일 오후 5시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도 오늘 사전 현장 투표를 마쳤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 여사는 오늘 오전 주소지인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메리언 카운티의 투표소를 찾아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인 24일 주소지인 플로리다주에서 사전 현장 투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아쿠아리움의 대규모 상어 전시관이 오늘인 23일 공개되었습니다. 120만 갤런 규모의 이 수족관에서 귀상어, 뱀상어, 은지느러미 상어 등 여러 종의 상어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상어와 가오리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형 수족관이 11월 2일 철창에 탑승해 직접 상어 전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체험 활동이 내년 1월 1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조지아 아쿠아리움은 두 체험 활동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회원과 비회원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2025년까지 흑인 인력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구글은 5년간 시카고,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DC 등의 흑인 인재 1만 명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도시별 채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1,0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에 따르면 11만 명이 넘는 구글 직원 중 흑인은 3.7%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방송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온디맨드 코리아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KTN 뉴스를 비롯해 모아모아톡과 100세 시대 그리고 피치미닛 등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